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로드스터 재공개가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냉가스 추진기 장착 버전을 함께 개발해 왔는데 일반 자동차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성능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체가 지면에 뜨는 순간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시연은 텍사스 스페이스X 맥그레거 시험장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제는 로드스터가 곧 나온다고 직접 확인을 해줬고, 완성차가 이런 추진 기술까지 다룬다는 발상으로만 이번 공개가 그동안의 신차 발표와는 격이 다른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로켓 추진 기술을 쓰는 회사가 아니면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발상인데, 자동차 회사 하나가 우주 발사체 회사와 같은 계열이라는 게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강점인데, 다른 완성체 업체는 아무리 자금이 많아도 이런 조합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브랜드가 아무리 성능을 끌어올려도 로켓 회사의 추진 기술까지 빌려쓸 수 있는 자동차 회사는 지금 세상에는 테슬라 하나뿐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미 기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제품 시연은 좋든 나쁘든 절대 잊히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한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스페이스X 시험장에서 우주 추진 기술을 얻는 차를 공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평범한 신차 공개와는 완전히 다른 이벤트라는 뜻이죠. 9년이라는 기다림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발표가 미뤄지면서 기대가 식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반복해 왔는데, 이번 수석 디자이너가 직접 시점을 언급하고 시험장까지 특정이 됐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로켓 시험장 예약과 시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지금 단계는 단순한 소문보다 실제 준비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걸 짐작하게 해줍니다. 시험장 하나를 빌리려면 스페이스X의 일정까지 조율할 만큼 여기까지 왔다는 건 두 회사가 이미 상당한 협의를 마쳤다는 신호에 가깝죠. 그리고 자산운용사인 인베스코는 이번 분기에만 테슬라 순이익 73억 6,900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보유 주식을 1,750만 주 넘게 늘렸습니다. 이 매수로 인해서 총 보유량은 분기 초 3,794만 주에서 5,546만 주로 뛰었습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이 지분의 시장 가치는 233억 2,800만 달러까지 불어났는데, 이것은 인베스코가 굴리는 전체 1조 2,620억 달러 포트폴리오 안에서 1.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1조 달러가 넘는 자금을 굴리는 회사에서 개별 종목 하나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1.8% 넘는다는 건 상당한 무게입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대형 펀드일수록 개별 종목 비중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정도의 비중까지 올라섰다는 건 테슬라를 향한 확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에 가깝습니다. 인베스코 같은 회사가 한 종목에 이만큼 무게를 싣는다는 건 단기 시색 차이보다 장기 벤치마크 편입 종목으로 테슬라를 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 회사가 한 분기 만에 70억 달러 넘게 쏟아부으며 보유 물량을 절반 가까이 늘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유통 물량 상당 부분을 이렇게 큰 손이 계속 흡수하고 있다는 건 벤치마크급 기관 포트폴리오 안에서 테슬라를 향한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우버 창립자 켈러닉은 서구 기업 중 중국 시장을 뚫을 곳은 사실상 테슬라와 애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창업자는 중국에서 거의 성공하지 못하는데 일론과 팀 애플, 이 두 사람만이 확실히 해냈다는 것이죠. 켈러닉 본인도 우버를 이끌며 중국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다가 결국 현지 업체의 디디 출싱에 밀려서 사업을 넘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딱 두 회사만 성공 사례로 꼽았다는 건 이 시장을 실제로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냉정한 평가라는 게 무게에 실리죠. 자기 실패를 이미 겪어본 사람이 실패담 대신 성공 사례로 다른 회사를 꼽았다는 건 그만큼 테슬라의 중국 전략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짚은 핵심은 본국에서 쓰던 전략을 그대로 복사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중국은 100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창업자가 직접 두 회사만 예를 들었다는 대목도 이례적으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서구 기업이 중국에서 좌절하는 동안 테슬라는 현지화 전략을 다시 짜서 성공까지 끌고 갔다는 뜻이고, 이게 다른 신흥 시장에서도 재현 가능한 실행력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미국 내에서 핵심 배터리 소재의 90%를 넘게 회수하고 있습니다. 새로 캐낸 리튬과 니켈, 코발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폐배터리와 스크랩을 자체적으로 또 외부 협력사에게 함께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2025년 한 해에만 수천 미터톤을 처리했습니다. 네바다 공정은 2025년 한 해에 약 3천 미터톤을 처리를 했고, 텍사스 공장은 2026년 말까지 연간 3천 미터톤의 규모의 스크랩을 처리하는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공장을 합치면 연간 6,000미터톤의 규모의 재활용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 정도 규모는 신생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고, 90%라는 회수율은 광산업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새로 캐야 할 원자재의 양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데 리튬과 니켈, 코발트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원가에 받는 타격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원자재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손익이 크게 출렁이는 다른 완성체 업체와 비교하면 이 회수 체계 자체가 경쟁사에게 없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수된 소재는 중간재 형태로 공급망에 들어가서 새로운 셀과 팩으로 만들어집니다. 걸프해안 리튬 정제 공장에서 시작해서 기가 텍사스의 셀, 차량 생산까지 이어지는 폐쇄 순환 구조의 한 축입니다. 원자재를 캐는 단계부터 폐배터리를 다시 원료로 되돌리는 단계까지 자체적으로 갖춘 자동차 회사는 흔치 않습니다. 리튬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외부 공급에 기대는 경쟁사와는 달리 테슬라는 이 순환 구조 덕분에 원가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구조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 확실한 성장 신호이고 채굴부터 정제, 생산, 회수까지 전 과정을 한 회사 안에서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정도의 수직 계열을 갖춘 배터리 공급망은 업계에서도 손을 꼽히는데 원자재 가격이 뛰는 시기일수록 이 구조를 갖춘 회사와 못 갖춘 회사의 마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튬 정제부터 셀 생산, 차량 조집, 폐배터리 회수까지 하나의 원 안에서 다 돌아간다는 건 공급망 어느 한 구간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구간이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식 분석할 때 가장 번거로운 건 자료 찾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가, 차트, 뉴스, 공시, 수급을 전부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질문이 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종목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검색하면 실시간 가격과 차트, 이동평균선, 거래량, 지지선 등 먼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종목 뉴스와 공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분석 중인데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다시 비교해서 상승, 중립, 하락 판정과 신뢰도를 보여줍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뉴스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지, 거래량이 따라왔는지, 저항선을 넘었는지, 반대 신호는 없는지도 같이 봅니다. 이처럼 상장된 미국, 한국 종목을 모두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만 해당 사이트 오픈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관심 종목을 등록하면 아침 리포트와 지지선, 저항선, 근접 알림도 텔레그램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포트폴리오 비중과 섹터 편중, 통화 위험도 함께 진단을 해드립니다. 종목을 찾고 분석하고 기록하고 다시 검증하는 과정이 이 사이트 한 곳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신청 방법은 영상 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대량으로 테슬라 주식을 팔고 있는데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제 테슬라 지분의 약 42%에서 45%를 보유하고 있고 5천 개가 넘는 펀드가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들을 보면 지분을 줄인 펀드보다 늘린 펀드들이 많았고 보유 가치 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다림과 밀린 일정, 변동성, 결국 유통 주식이 손이 바뀌는 속도만큼 장기 보유 성향의 자금도 비중이 커지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주가의 부담으로 보일 수 있는 매도세가 사실은 다음 상승의 구간을 준비하는 손바뀐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개인이 지쳐서 던진 물량을 기관이 조용히 사모으던 구간 뒤에 큰 반등이 나온 사례가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지금 흐름도 그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유통 물량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다음 상승의 발판이 새로 놓인다고 봐도 무리가 없죠. 시장의 심리는 극도로 부정인데 테슬라에 향한 애정 자체는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FSD 전환율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사이버캡은 벌써 22개의 주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어제보다 오늘 더 빠른 속도로 확장 중이며 에너지와 반도체 사업도 함께 커지고 있죠. 투자자들이 가장 절망적으로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이 흐름이 뒤집히기 직전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 지표는 이렇게 하나같이 위로 향하고 있는데 주가만 아래로 향하는 구간이라면 그 간격은 언젠간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오와 애정이 동시에 최고조로 치닫는 종목은 흔치 않죠. 이만큼 감정이 요동친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을 향한 관심이 식지 않았다는 방증이고 사업 지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심리적 반전이 겹치면 그 되돌림 폭도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주가의 가장 무서운 신호인데 지금 테슬라를 둘러싼 감정은 무관심과는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아직 자동차 회사로만 보신다면 다음 돈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옵티머스와 메가팩,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공통으로 중요해지는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IEA 최신 보고서를 보시죠. 2025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1년 만에 17%가 늘었고 AI 중심 데이터 센터는 무려 50%나 폭증을 했습니다. GPU를 더 꽂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전기를 렉 안까지 얼마나 작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넣느냐가 다음 경쟁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자료는 더 직접적입니다. 다음 세대의 AI 렉은 1메가와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기존 54V 구조를 그대로 쓰면 한 렉의 구리만 최대 200kg, 전력 선반은 최대 64렉 유닛을 필요합니다. 계산 장비를 넣어야 할 공간이 전원 장치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2027년부터 데이터 센터의 전력 구조를 800V 직류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00V를 GPU가 쓰는 낮은 전압까지 내리려면 전기를 덜 버리고 더 빠르게 바꾸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존 실리콘보다 중요도가 커지는 소재가 지라갈륨 GaN과 탄산규소 SiC입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 두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미국 상장사가 있습니다. 회사 자료만 보고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른 증거를 갖고 왔는데 엔비디아가 공개한 800V 생태계의 실리콘 파트너 명단에 이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GTC 2016에서 800V를 6V로 한 번에 낮추는 20kW 보드를 공개했습니다. 목표 피크 효율은 97.5% 그리고 250kW급 고체 변압기까지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이 회사는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미국 내 GA인 개발과 생산을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목표 생산 시점은 2026년 후반입니다. 엔비디아의 2027년 800V 본격 전환보다 앞서 양산 기반을 맞추겠다는 일정입니다. 기술 발표가 실제 납품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할 구간이 바로 지금부터인 이유입니다. 현재 이 종목은 52주 고점에서 크게 내려왔고 결국 확인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양산 일정, 그리고 800V 고객 인증, 그리고 고전력 부분의 매출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과 AI 분석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